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스포가 마침내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대형 영입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본머스에서 19골을 기록하면서 잉글랜드 무대 최고의 9번 공격수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도미닉 솔랑키 선수와의 본격 협의가 시작됐다는 얘기인데요. 토트넘에 관한 소식 1티어로 잘 알려진 영국 정론지의 텔레그래프 맨로 기자가 독점 보도하면서 신빙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토트넘이 솔랑키 영입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지난 시즌과는 달리 왼쪽 윙포워드 자신이 선호하는 자리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전술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고 구단에 직접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내부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영국 현지의 이적설 보도 원문 내용과 솔랑키 선수에 대해 분석한 디 애널리스트와 정밀 컬럼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가 한국 시간으로 8월 5일에 보도한 최신 뉴스 이전에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이탈리아 출신의 이적시장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영국 현지 시간으로 8월 1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8월 2일 새벽에 토트넘이 솔랑키 영입을 모색 중이라고 가장 먼저 익스클루시브 독점을 달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내용은 토트넘이 공격수 영입 타겟 중에 하나로 도미닉 솔랑키의 영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협상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스트라이커를 영입할지 옥석을 고르다가 첫 번째 협의 대상을 솔랑키로 낙점했다라는 내부 논의 소식인 것입니다. 다만 본머스 내에서도 핵심 선수이고 대체 불가 자원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나온 8월 1일 그리고 토트넘 허스퍼가 한국 투어 중이던 시점까지는 공식 오퍼가 이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기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스트라이커와 잠재적인 새로운 윙어를 데려오기 위한 옵션 탐색에 토트넘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트라이커 자리에 지금 언급드린 솔랑키 외에도 아이반 톤이라든지 최근에 요케레스라든지 그리고 산티아고 히메네스 같은 선수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왔었고, 윙포워드 포지션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 선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죠. 그러한 가운데 토트넘이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짐을 풀고 진행된 회의에서 공식 오퍼가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8월 5일 오후 1시에 업데이트된 뉴스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8월 6일에 전해진 이 소식은 토트넘이 마침내 본머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본머스 공격수 도미닉 솔랑키의 영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솔랑키는 토트넘의 공격수 영입 리스트에서 높은 순위에 있으며 토트넘 구단은 첼시와 리버풀에서 활약한 바 있는 솔랑키의 이적과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26살인 솔랑키는 본머스와의 계약에 약 6,500만 파운드, 한국 돈 1,139억 원가량의 높은 바이아웃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솔랑키에 관심을 가져왔던 다른 클럽들은 이 금액을 맞춰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진전된 협상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토트넘은 본머스 측에게 유리한 지불 조건을 제시해 이 조항으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지만 런던 클럽 토트넘은 상당한 이러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트넘 구단 측에서 최소한 이 6,500만 파운드를 어떤 옵션을 달아서라도 맞춰줄 생각이 있을 정도로 강하게 원하고 있다. 다만 그 원하는 조건을 토트넘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이 조건들이 있다. 선수들을 1차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인건비의 여력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 누군가를 방출하고 정리하는 상황들이 이어진다면 솔랑키 선수를 협상할 때 본머스에서 요구하는 저 바이아웃 조항을 일시금 지불을 하진 않더라도 옵션을 넣어서 이 정도의 금액을 결국에는 맞춰주는 분납 형태로 오퍼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오퍼가 들어갔고 협의가 진행 중인데 픽스된 건 아니다. 즉 이 이적료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6천만 내지 5,500만의 옵션 조건
조건 정도, 활약에 따른 옵션 조건 등으로 협의가 될 수 있고, 혹은 일부 선수를 본머스에 보내주는 조건을 또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은 한국 투어를 다녀와서 명확하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청한 9번 공격수 영입에 제대로 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돈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더 내용을 살펴보면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에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솔랑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에 잘 맞는 선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솔랑키는 지난 2023-2024 시즌 본머스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19골 외에 모든 대회에서 21골을 넣었고, 유로 2024에 참가한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아쉽게 마지막 순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본선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서 17골로 최다 득점을 기록했는데, 시즌 대부분을 중앙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최적의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까지도 월드 클래스라는 평가를 받은 손흥민 선수인데,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검증된 공격수를 영입해서 손흥민 선수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현재 선수단 내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을 가장 잘 보는데, 왼쪽 측면 공격수도 가장 잘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쓰고 싶으냐 왼쪽 측면에 쓰고 싶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3명의 손흥민이 필요하다, 전방 왼쪽 오른쪽 다 손흥민이 있으면 그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격의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지금 토트넘 안에서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옵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가장 즐겨하는 손흥민 존에서의 가마차기 슈팅 코스가 중앙 공격수로 뛸 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중앙 공격수로 뛸 때 좋은 전방 압박도 하고, 위치 선정, 후방 뒷공간 무너뜨리는 그런 라인 브레이킹이라든지 이런 면들에서 강점이 보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말 몸이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최전방에서 뛸 때는 그 영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압박을 하면서 상대의 패스 미스를 유발하고, 또 동료들이 만들어준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 과정에서의 플레이가 좀 미진할 때는 손흥민 선수도 침묵하게 되고, 결국에는 밀려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밀려 내려왔을 때 전방에서 표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금 등대 역할과 포스트 플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 조직이 좀 안정적일 경우에는 이걸 깨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안정된 수비 조직을 깨기 위한 포스트 플레이어, 타깃형 공격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올 여름에 토트넘이 진짜 9번 선수, 문전에 정말 머무르면서 플레이를 맞춰줄 수 있고 연기할 수 있고 득점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것인데, 브라질 출신 공격수 히샬리송 같은 경우 그 9번 역할로 큰 돈을 들여서 케인이 떠난 이후 영입한 선수이긴 한데, 이 선수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처럼 측면과 전방을 오가면서 윙포드에서 스트라이커 자리를 오가면서 플레이할 때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다 보니까, 아예 9번 자리에 있을 때는 포스트 플레이가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와 비교했을 때 등지고 연계하고 비벼주는 역할은 좀 나을 수 있어도, 아예 그 역할을 가장 잘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중도 하차하면서도 11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관심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한 이적료 대비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보니, 토트넘 입장에서는 적절한 이적료 제한이 오고 적절한 오퍼가 온다면 히샬리송을 내보내면서 새로운 9번 공격수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나이 문제도 있고 히샬리송이 아직 어리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히샬리송을 어떤 식으로든지 팔겠다, 손해를 보고라도 팔겠다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히샬리송이 남아있는다고 하더라도 솔랑키와 같은 최전방 공격수를 주전급 자원으로 좀 찾고 있다, 히샬리송을 로테이션 자원으로 두거나 혹은 측면 자원으로까지도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클루셉스키를 이번 프리시즌 기간 동안 최전방으로 활용을 했는데, 클루셉스키 역시 좋은 오파가 온다면 내보낼 생각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클루셉스키 본인도 최근에 자신의 이적설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 현재 토트넘 소속이고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약간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클루셉스키가 떠날 수 있다는 상황이 좀 열려있고, 본인이 측면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포착된 이후에는 최전방 내지 또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분명히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는 있지만, 해당 포지션에 1옵션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솔랑키가 영입이 될 경우 더더욱 클루셉스키의 매각이나 히샬리송의 매각 둘 중에 하나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도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리버풀로 이적하기 전 첼시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솔랑키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클럽 중 한 곳에서 다른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머스라는 조금은 하위권 팀 1부와 2급을 오가는 팀에서 다시 기회를 찾아서 부활했는데, 유망주 시절에 이런 빅클럽에서 성장하는 솔랑키가 다시 빅클럽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상황이죠. 과거에 솔랑키를 품었던 첼시 역시 올 여름에 다시 영입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본머스가 설정한 6,500만 파운드의 이 바이아웃 조항 몸값 문제로 인해서 계약 협상을 미루고 있다. 즉 첼시도 관심을 보였지만 그 정도 금액이라면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지부진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첼시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를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지만 이 종류의 문제라든지 해당 포지션에 다른 대체 자원들이 영입된 상황들을 포함해서 결국에는 갤러거에게 확고한 제안을 하지 않았고 결국에 코너 갤러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첼시 구단 역시 갤러거를 국내 리그의 라이벌보다는 해외로 매각하는 것을 선호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팀 내 최고 연봉 패키지를 제안하면서 갤러거의 개인적인 요구 조건도 충족해주면서 이 상황은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갤러거 영입에 실패하고 최종 결렬되면서 이제 솔랑키에게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난 시즌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쳤던 솔랑키에 대해서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분석 미디어 디 애널리스트에서 분석한 내용, 지난 2024년 1월 중순과 하순에 정말 절정의 활약을 펼치던 솔랑키가 어떤 면에서 정말 뛰어난 9번 공격수이고 또 어떻게 그 과거의 부진을 털어내고 최고 공격수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 분석한 내용을 전문으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솔랑키의 활약상입니다. 유소년 시절에 쌓았던 명성과 첼시가 솔랑키를 그 어린 시절에 높이 평가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솔랑키가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정기적으로 경험하면서 커리어를 쌓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이후 9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그는 겨우 3차례밖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2024 시즌은 솔랑키에게 성장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때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더 많은 활약을 펼치던 잉글랜드 공격수가 아니라 이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팀 전력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솔랑키의 변화는 상당히 빠르고 놀랍습니다. 2022-2023 시즌까지만 해도 솔랑키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본머스에서 1020분, 17시간 20분 동안이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없이 뛰었고 그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2023-2024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못했던 결정력을 선보였습니다. 2023-2024 시즌의 솔랑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90분당 2024년 1월 19일 기준으로는 평균 0.64골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전 시즌의 기록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2023년 8월 이전에는 96경기에서 90분당 0.17골로 10골을 올리는 데 그쳤는데요. 2024년 1월 19일 시점에는 12골을 넣었고 결국 프리미어리그 19골로 시즌을 마치면서 과거의 기록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골대 앞에서 솔랑키의 수치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전 프리미어리그 96경기에서 7.1%에 불과했던 슈팅 성공률이 2023-2024 시즌에는 18.2%까지 높아졌고 슈팅 빈도도 90분당 2.5회에서 3.5회로 빅찬스 전환율은 26.1%에서 56.3%로 2배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솔랑키가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몇 년 동안 자신의 캐릭터를 구축한 이후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 2022-2023 시즌과 마찬가지로 리버풀과 본머스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없이 30시간 8분을 뛰었던 초창기 시절에 많은 비중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전 96경기의 기록을 표본상으로 보자면 약간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2023 시즌부터는 90분당 슈팅 수가 2.4회에서 1.1개나 증가하는 등 생산성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공격수로서 좋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90분당 슈팅 수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슈팅 기회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솔랑키가 향상된 슈팅 빈도와 더 나은 위치에서 공을 받는 점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팀 동료들이 더 안정적인 서비스, 패스를 제공한 덕분일 수도 있지만 센터 포워드로서 성숙해졌고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는 것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00분 이상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페널티킥 제외 기대 득점이 0.54골로 솔랑키의 기록보다 좋은 선수는 단 8명밖에
없었고요. 이것은 솔랑키가 위협적인 위치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지난 2022-2023 시즌에는 본머스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동안 최고로 기록했던 페널티킥 제외 평균 기대 득점이 0.29골이었는데 솔랑키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동안 기대 득점 0.19골을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2023-2024 시즌에는 90분당 0.58 기대골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신뢰도, 기회의 확실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경기마다 더 좋은 기회를 많이 확실하게 꾸준히 잡아내고 있다는 기록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솔랑키가 현재 골문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은 솔랑키는 물론이고 본머스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득점만 노리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중앙 공격수로서 자주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중요한 기술이며 특히 솔랑키가 이전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솔랑키가 상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공이 없는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그가 공격수 포지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옵타 디 애널리스트가 비교한 도미닉 솔랑키와 흡사한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알바로 모라타, 크리스탈 팰리스의 오드손 에두아르, 비아레알의 알렉산더 세를로트, 로리앙의 모하메드 밤바 등 각 리그마다 알토란 같은 알짜배기 선수들과 비교될 정도로 아주 좋은 전천후 육각형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갖춘 솔랑키는 프리미어리그, 특히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 같은 팀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운동 능력과 경기 지능을 겸비한 선수입니다. 솔랑키는 영국의 더 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성공의 일부는 이라올라 감독님이 높은 곳에서 압박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치 위 골문 중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좋은 위치에 서서 경기하고 있습니다. 이라올라 감독님의 스타일이 확실히 저와 잘 맞습니다. 하이라인, 높은 전방 압박,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축구,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방향성과 같은 것이죠. 이라올라 감독은 과거 라요 바이카노를 이끌던 스페인 시절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최대한 높은 곳에서 공을 되찾아오는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로 유명했는데요. 지난 2022-2023 시즌 라리가에서 이라올라 감독의 바이카노가 슈팅으로 연결한 턴오버 횟수 무려 68회를 기록하면서 유럽 상위 5대 리그의 모든 클럽 중에서 73회의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대 지역의 턴오버 유발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수 시절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활약했던 이라올라 감독이 라요 감독을 거쳐 본머스 감독으로 이적하기 전에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주요 이유가 이것인데요. 솔랑키는 같은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이런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등번호 10번의 공격 미드필드를 뒤에 두고 압박하는데 처음에는 그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언제 압박을 해야 할지, 언제 물러서야 할지 몰랐지만 감독님을 여러 번 겪어보면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잘 박혀있고 우리 모두 그 같은 파장 안에 있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압박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솔랑키보다 더 많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압박을 기록한 선수는 없습니다. 무려 288회를 1월 중순 시점에 기록을 했고요. 미들 서드, 중원 지역 압박 횟수에서도 260회로 1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솔랑키는 높은 압박 가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랑키의 활동량은 경기장에서의 적극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본머스의 진정한 자산이 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워낙 많은 전방 압박을, 최전방 공격수 중에서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할 정도로 힘을 쓰다 보니까 슈팅 기회 때마다 힘이 빠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솔랑키가 온다면 그 역할을 대신 해주고 또 본인의 움직임으로 수비를 유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체력을 비축하면서 더 좋은 슈팅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머스의 압박 습관을 분석할 때 166회의 높은 턴오버로 해당 지표 순위에서 중위권에 머물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머스의 압박 대부분은 미드필드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경기당 14.7회의 압박 시퀀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겨우 단 3팀만이 본머스보다 나은 기록을 세웠을 정도죠. 166회의 턴오버 중 3.6%가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 공동 최고 기록인 6골을 상대 지역 턴오버로 만들어내는 등 효율성도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뛰는 것은 본머스나 솔랑키에게 물론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전 시즌의 솔랑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전방 압박 횟수 1134회를 기록했지만 한 감독의 압박 계획이
다음 감독의 압박 계획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즉 이전에는 압박 횟수 자체는 똑같이 많았지만 그게 전방 압박이 꼭 아니었다는 것이죠. 목표, 압박의 트리거, 원하는 결과까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며 솔랑키에게는 분명히 이라올라 감독이 오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2-2023 시즌에는 솔랑키의 압박 중 35.8%만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기록됐고 13.8%는 본머스의 자체 수비 3분의 1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절반이 조금 넘는 50.4%가 미들 3선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2023-2024 시즌 솔랑키의 압박을 기록적으로 본다면 본머스의 수비 지역에서는 겨우 6.6%밖에 없었고 중앙에서도 44.3%에 불과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전방 지역, 파이널 서드 지역인 49.1%로 훨씬 더 전방 압박의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솔랑키가 이라올라 감독의 압박 방식이 자신의 전반적인 기량 향상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솔랑키는 여전히 이전과 거의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단지 그 압박을 피치 위쪽에서 공격수가 원하는 공격을 바로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더 많이 책임을 갖고 행동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전방 압박이 높아짐에 따라서 솔랑키의 페널티 에어리어에서의 슈팅 비율도 2022-2023 시즌에 86.6%에서 2023-2024 시즌 90.9%까지 증가했으며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 횟수도 5.6회에서 90분당 6.8회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모두 솔랑키의 전반적인 골 결정력 향상으로도 이어졌는데요. 2023-2024 시즌 본머스 프리미어리그 득점의 전체 42.9%를 솔랑키가 차지한다는 사실을 통해 잘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유럽 5대 리그의 팀 득점 비율에서 솔랑키보다 개인 비율이 많은 선수가 겨우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솔랑키는 전방 압박의 천병이자 그 전방 압박을 통해 득점까지 많이 해내고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스널과 뉴캐슬 같이 공이 없을 때의 전방 압박으로 유명한 팀들이 솔랑키와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일까요?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지난 시즌 도중에 아스널과 뉴캐슬이 솔랑키를 누렸던 것을 소개하게 되는데 지금 토트넘에 강하게 연결되고 있죠. 옵타에서 제공한 상대 전방 지역에서의 압박과 이를 통해서 하위 퀄리티 스코어링 포지션, 득점하기 좋은 위치에서의 압박 성공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와 솔랑키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솔랑키예요. 손흥민, 솔랑키, 호일룬, 알바레스 이렇게 맨유, 맨시티 선수들이 함께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아래에 있고 그 대열에 솔랑키가 있다는 것은 솔랑키가 손흥민 선수의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의 전방 공격수 역할을 해주면 손흥민 선수가 그 곁에서 반사 이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기록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솔랑키가 합류할 경우 토트넘의 예상 명단을 살펴보면요. 히샬리송이 아마도 솔랑키의 백업으로 뛰면서 클루셉스키가 만약에 솔랑키나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할 경우 세 번째 공격수 옵션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왼쪽 측면에 손흥민 선수가 주전 자리를 플랜 A로 뛰고 그 백업 요원으로 베르너가 뛰고요. 오른쪽은 존슨이 이제 속도감을 살린 측면 플레이로 첫 번째 옵션으로 거론되지만 솔로몬이 또 기술적인 플레이를 제공할 수 있고 2025년 1월부터는 양민혁 선수가 가세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메디슨이 이제 공미 자리의 주전이지만 베리발이 도전하고 쿨루셉스키도 이 자리를 맡아볼 수 있고요. 오른쪽 메짤라 자리에는 정말 좋은 활동량과 창의성을 갖고 있는 사르를 중심으로 그레이와 스킵이 경합할 것 같습니다. 비수마의 원볼란치 자리에는 벤탄쿠르가 경쟁을 하고 그레이 선수가 이 자리에서는 프리시즌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한 칸 앞이거나 센터백의 백업 자원 내지 오른쪽 풀백의 백업 자원을 전천으로 볼 것 같고요. 왼쪽에 우도기, 오른쪽에 포로가 주전이고 왼쪽에 백업으로 돈리와 반더벤, 오른쪽에 스펜스, 센터백은 반더벤과 로메로가 주전인 가운데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이 백업 센터백을 맡을 것 같습니다. 골문 비카리오가 지키고 유망주 오스틴이 카라바오컵과 FA컵 경기에 뛸 것 같은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바이에른 뮌헨과 마지막 프리시즌 평가전을 갖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로메로와 반더펜까지 합류한 완전체로 실전 대비 경기를 하게 되는데 솔랑키 선수의 영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이전에 합을 맞춰볼 수 있겠죠. 다행인 것은 토트넘 허스퍼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가장 늦게 치른다는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레스터시티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8월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은 8월 말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 말일 전까지 토트넘이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9번 공격수 그리고 새로운 측면 공격수 영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미드필드의 해결사를 찾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의 영입 상황,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공격 파트너가 누가 될지에 대한 최신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